여기에 이강인 선수가 훈련장에서 비티냐와 루카 에르난데스와의 한 장면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비티냐가 이강인에게 바디 페인팅을 배우고 실제로 해보고 있고, 루카 에르난데스도 자신의 앞에서 다시 한번 해보라고 요청하여 이강인 선수가 시연하는 듯한 모습이 관찰되어 화제입니다. 지난 AC밀란과의 챔스에서 이강인 선수의 환상적인 바디 페인팅에 이은 슈팅이 골퍼스트를 맞아 아쉽게 골로 연결되지 못했었는데요. 당시 바디 페인팅의 지루가 완전히 속는 장면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전에도 이강인 선수의 바디 페인팅이 워낙 좋아서 카메라까지도 속은 적도 있었습니다. 이에 최근 훈련장에서 비티냐, 루카 에르난데스가 관심을 보이고 배우고 있는 모습이 팬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강인 선수의 장점 중 하나인 바디 페인팅에 세계적인 선수들도 배우려고 하는 모습이 정말 감회가 새로운 것 같습니다. 킬리안 음바페는 이강인이 적격이다. 스페인 스포르트지는 26일 PSG 공격에서 킬리안 음바페와 함께 해야 할 선수는 누구일까라는 화두를 던지며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들 주장의 결론은 이강인이었습니다. PSG는 지난 25일 프랑스 파리 파르크 대 프랭스에서 열린 프랑스 리그 1 13라운드에서 AS 모나코를 5대2로 완파했습니다. 음바페, 우스만 덴벨레, 곤살로 하무스가 3톱으로 나섰는데요. 하무스가 선제골을 넣었고 음바페, 덴벨레, 비티냐가 연속골을 장렬시켰다. 후반 추가 시간 무하니가 데미를 장식하는 골을 기록했습니다. 덴벨레가 맹활약했지만 음바페와의 호흡이 좋은 편은 아니었다는 평가입니다. 스포르트지는 킬리안 음바페의 파트너가 누가 될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많은 옵션들을 사용했지만 진정 차별화된 경기력을 보여준 선수는 없었다고 했습니다. 또 음바페는 왼쪽 윙어, 우스만 덴벨레가 오른쪽 윙어다. 가장 중요하지만 불투명한 부분은 중앙 스트라이커다. 하무스, 무하니는 아직까지 완전치 않다. PSG는 임대한 하무스를 완전 이적시켰다. AS 모나코전에서 베스트 11으로 이름을 올렸고 음바페의 파트너가 될 가능성이 높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폴스9 전술에 대한 언급을 했는데요. 이 매체는 루이스 엔리케 감독은 이미 2차례 아센시오를 가짜 9번으로 테스트했다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언급을 했는데요. 이 매체는 이강인을 폴스9으로 쓸 수 있다. 음바페는 곤살로 하무스와 조화를 이루는데 어려움을 느꼈다. 음바페는 지난 스타드 랭스전에서 이강인과 절묘한 호흡을 보였다. 확실히 그라운드 안에서 음바페는 이강인과 가장 함께 뛸 때 가장 위력적 모습을 보인다. 두 명의 센터 포워드 하무스, 무하니보다 더 좋은 관계를 보여줬다고 했습니다. 또한 프랑스 매체도 연이어 보도했는데요. 프랑스의 르텐 스포츠는 이강인이 9번 역할을 수행하며 하무스를 벤치로 내리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또 부상에서 복귀한 마르코 아센시오 역시 9번으로 나서는 시스템 변화를 루이스 엔리케가 시도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프랑스의 RMC 스포츠 역시 엔리케는 앞으로 몇 주 동안 9번을 확정하려는 시도를 할 것이다. 이강인이 이를 위한 적합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아센시오도 이 역할을 할 수 있는 후보다. 이는 하무스의 플레이 시간을 직접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여기에 현지 매체에서 프랑스 파리 생제르맹의 9번 경쟁이 치열하고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선수는 이강인이 아니라는 보도가 나오며 화제입니다. 기존 9번으로 나섰던 곤살로 하무스의 부진이 이어지자 PSG는 새로운 9번의 등장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유력한 후보가 이강인이죠. 이강인은 지난 12라운드 랭스와 경기에서 9번의 역할을 했는데 인상적이었습니다. 킬리안 음바페의 공격도 살아났고 해트트릭을 성공했습니다. PSG는 3대0 완승으로 리그 1위로 올라섰습니다. 때문에 현지 언론들은 이강인을 PSG의 9번으로 활용하자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강인이 9번으로 나서기 위해서는 강력한 경쟁자를 물리쳐야 하는데요. 바로 부상에서 돌아온 마르코 아센시오입니다. 두 선수는 9번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프랑스의 프렌치블루는 아센시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 매체는 아센시오가 9번 1순위다. 100%다. 라고 확신했는데요. 이어 시즌 초반부터 PSG의 약점이 9번이었다. 랑달콜로, 무하니, 하무스 등 모두 실패했다. 그들은 설득하지 못했다. 이제 부상에서 복귀하는 아센시오가 그 자리에서 잘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9번에 문제가 많았지만 PSG는 9번 없이 경기를 하지 않을 것이다. 루이스 엔리케의 PSG는 바르셀로나, 스페인 대표팀과 유사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공격수에 부여될 역할과 포지셔닝이다. 랭스전에서 그것을 경험했다. 엔리케는 하무스를 빼고 이강인에게 9번을 맡겼다. 그것은 잘 먹혔다. 음바페가 골문으로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었다. 음바페는 3골을 넣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강인이 9번으로 좋은 모습을 보였지만 9번의 경험에서 앞선 아센시오가 우위에 있다는 것이 이 매체의 설명인데요. 이 매체는 이 전술이 작동하려면 정확한 프로필이 필요하다. 이강인이 효과가 있었지만 이 프로필에 가장 적절한 선수는 아센시오다. 그는 부상을 당하기 시즌 초반 9번으로 나서 효과를 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의 아센시오의 9번은 일시적인 것이었다. 하무스와 콜로 무아니가 도착하지 않았던 시기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들은 실패했고 이전의 경험을 해봤던 아센시오가 본격적으로 9번으로 나서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매체는 PSG는 다음 경기가 중요하다. AS 모나코와 경기, 뉴캐슬과 챔피언스 리그가 기다리고 있다. 이 두 경기에서 아센시오가 9번으로 나선다는 건 놀라운 일이 아니다. PSG에 더욱 일관되고 효율적인 공격 라인을 탄생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스페인 대표팀 시절 전형적인 9번 공격수들의 부진과 부상 공백으로 아센시오가 폴스나인으로 뛰었었습니다. 결국 월드컵에서도 아센시오가 주전으로 폴스나인으로 뛰었었는데요. 엘리케 감독의 성향과 전술에서 어떤 것을 원하는지는 경험이 많은 아센시오가 유리하다는 평가입니다. 일단 엘리케 감독도 이강인이 다재다능하고 9번 폴스나인까지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이번에 맡겼고 만족감을 표현했습니다. 일단 아센시오가 돌아오면 기존이 자리였기 때문에 익숙하기 때문에 기회를 분명히 줄 것이고 조금 더 우위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부상 회복 후 경기력이 완전히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강인에게 기회가 갈 수 있고 이때 너무 잘하면 이강인 선수가 1순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 기자회견에서 엘리케 감독은 이강인을 향해 우리를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 시스템 아래서도 그렇고 그는 미드필더로 크는 게 우선이다. 하지만 윙어로도 뛸 수 있고 가짜 9번이나 섀도우 스트라이커로도 활약할 수 있다고 발언했었습니다. 우선적으로는 미드필더로 뛰게 할 것 같은데 하무스, 무아니가 부진하니 어쩔 수 없이 이강인 선수의 포지션 변경을 고려하는 것 같습니다. 더 창조적이고 볼 간수가 되는 이강인 선수이기 때문에 아센시오를 충분히 밀어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 프리시즌 때 아센시오가 제로톱을 봤었고 그때 가장 많은 보도는 아센시오 제로톱으로는 안 된다. 9번 공격수 영입해야 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그중 하나의 보도 내용인데요. 아센시오는 다른 동료들과 호흡이 아쉬웠고 위협적인 장면도 잘 연출하지 못했다. 에메리, 아슈라프 하키미 등이 공을 끌고 올라오고 압도적인 점유율을 확보해줘도 공격에서 마무리가 안 돼 답답함을 남겼다. 아센시오 제로톱은 현재까진 분명 아쉬웠다. 스트라이커 영입이 필요하다는 걸 경기에서 증명해줬다는 보도가 수도 없이 쏟아졌었습니다. 경험이 있으나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다고 결코 볼 수 없고 오히려 이강인이 앞선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